오늘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과 우리가 선취할 게 유리기판에서는 우리가 한빛 레이저를 샀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섹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SP소프트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투자 취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AI 섹터들은 결국에는 물을 먹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가 인공지능 섹터들의 조정을 진입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속단하기, 내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니다라고 부인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조정이 길어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찾기 전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취소로 인해서 어떤 쪽들이 빠졌는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AMD라든가 코어런트라든가 델테크라든가 엔비디아, 마이크론, 브로드컴, 마블테크, 이게 빠졌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엘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해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가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드는 그러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결국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추세를 깨면서 AI 반도체 섹터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추세를 바로 반절시킬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울러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인 팔란티어 테크가 최근 급등했다가 인공지능 섹터 주춤하면서 결국에 딥시크 충격으로 해서 팔란티어 테크도 최근 들어 30%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하운드 AI도 하락했는데,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인공지능 sek터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분 매도, 이게 제일 크죠. 지분 매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쳤던 거고,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도 인공지능 흐름을 타서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력 설비 쪽에서는 비츠라 에너지라든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든가 GE노바라든가 오클로, 이런 원전 섹터와 전력 설비 섹터들이 약세를 마감했고, 또 보안 관점에서는 아르기 퀀텀이라든가 디웨이브 퀀텀, 실스크, 퀀텀 컴퓨팅 같은 양자 쪽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내일 새벽 시점에서 급반등이 나온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은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인공지능 시간은 잠시 숨 고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AI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글로벌 파운드리를 보면 최근 들어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거는 2월 11일부터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 고점을 형성한 부분이 47달러 69센트가 결국에는 300일 저항, 일단 저항 받을 자리에서 주가 밀린 건 좋은데 결국에 인텔 여파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섹터들에서 우리가 판단할 때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는 전 저점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보면 41달러 60센트 부근. 그러면 지금 이제 41달러 52센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빠지면 조정은 좀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급락했던 지점까지 상승했다가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지 가격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92달러 수준을 지켜주면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를 보면 엔비디아 역시도 이틀 동안 3일 동안 음봉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는 대략적으로 128불대 여기서 반전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섹터에 조정은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세 가지 글로벌 파운드리라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새벽에 끝날 상태 여기서 저가 지지하고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인공지능의 조정은 크지 않을 거로 본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력적으로 본다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죠.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 설비, 노후된 전력 설비망 교체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소형 원전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딥시크 영향으로서 원전 역시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원전 섹터도 마찬가지 전력 설비도 이제 반전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도 추가 하락하면 조정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반전 나온다면 결국에 인공지능 섹터의 조정도 일단락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죠. 이것과 함께 컨스텔레이션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것들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오클로를 한번 보면은 오클로 같은 것도 보면은 결국에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결국에 이거 같은 경우는 딥시크 영향에서 그 부분을 개파랗게 보면 돌파했다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딥시크 충격이 왔던 가격대에 왔거든요. 그러면 전력 설비라든가 원전 섹터라든가 인공지능 반도체도 어느 정도 되돌리는 그런 자리에 나왔고, 아울러서 이제 그 보안 쪽에서 보면 우리가 볼 거는 실스크 이거 역시도 양자 쪽 바닥권 나왔죠. 여기서는 젠슨왕의 말 한마디로 해서 반토막이 났던 날이에요. 이 가격대에 왔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를 보더라도 결국엔 급락했던 시점 왔다. 그러면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철회가 인공지능의 조정을 오래 끌고 갈 것보다는 지금 기술주들이 쉬고 싶어하는 시점, 울고 싶어하는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핑계로 해서 뺨을 때리는, 근데 뺨을 맞았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형국일지, 진짜 맞기 싫었는데 뺨을 맞아서 억울한 시점인지는 내일 새벽 마감하는 시점에서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내일 마감 시점에서 인공지능 섹터, 지금 봤던 것처럼 AI 반도체라든가 전력 설비라든가 AI 소프트웨어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 섹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이 나온다면 우리 인공지능 섹터들도 역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심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기대를 했고, 저 역시도 유리기판과 인공지능 반도체, 휴머노 로봇 섹터를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봤는데, 결국에 오늘 유리기판 쪽들은 목표 주가까지 반등 나왔고, 휴머노 로봇 같은 경우는 반등하다 말았어요. 반대로 반등이 약하고 빠진 게 인공지능 섹터거든요. 그러면 아까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면 왜 우리가 인공지능 섹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여야가 AI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예산안을 받아줄 테니 인공지능 예산을 더 확충시켜 주라. 확충시켜 주면 여당 당신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 그렇다면 이 공청회에서는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이제 이스트 소프트고 저는 SP 소프트를 샀어요. 근데 결국에 움직이다 말았고, 그 다음에 대장주인 솔트룩스라든가,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 장 초반에 상승했다 밀렸죠.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이 맥을 갖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티즈와 우리가 이제 하이젠 RNM 쪽을 봤는데 그것도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대망의 인공지능의 메인 이벤트가 있는 날이 내일인데 미국 시장에서 반등으로 마무리한다면 내일 어떤 일정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 즉 서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가속기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스닥의 인공지능 관련들이 반등하면 결국에 내일 시점에서는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플랫폼 쪽들이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관련된 게 SP 소프트라든가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됐다면 튀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인공지능 섹터가 반등이 나온다면 AI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SP 소프트라든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솔트룩스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대장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 쪽들 섹터가 하락하면서 전력 설비주들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냐면 냉각,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 때문에 엔비디아가 냉각은 한국 기업과 제휴하겠다 해서 그제 GSD라든가 KN솔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공조라든가 이런 액침 냉각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서는 이제 삼성공조만 강했고 나머지 액침 냉각주들은 빠졌어요. 그러면 액침 냉각 역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그리고 보안 쪽들도 마찬가지 빠진 것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일 상황에서도 또 전력 설비 쪽들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빠졌던 것들도 결국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축소는 조정이 될지는 내일 새벽에 미국 시장의 마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락 조정한다면 인공지능 섹터들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고 인공지능이 조정을 받으면 결국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게 뭐죠? 클라우드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AI, 지능형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섹터들도 같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도 파급력을 미치는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현재 보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인공지능 섹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행사가
직접적으로 인공지능 섹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점에서 인공지능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그 가장 큰 이벤트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육지 통신이 될 수 있어요. 육지 통신. 두 번째로는 의료 AI 쪽이 되고 세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 지금 이건 빼버렸거든요. AI 반도체, AI. 특히 이제 AI 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AI 가속기 관련된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쪽들은 제가 찬물을 먹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빼버렸어요. 하지만 내일 시장에서 반등을 보인다면 이런 쪽들은 또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앞전 페이지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3일부터 5일까지 중요한 일정이 MWC 2025년 행사다.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이 나스닥에서 미국 시장에 하락하면 조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도 반쪽 행사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조정이 길어지면. 그러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MWC 2025 행사에서 인공지능을 제외한 섹터들을 보면 결국에 통신, 육지죠. 통신에서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기다리고 있는 RFHC가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도 있죠. 육지. 솔리드는 이제 최근에는 육지 통신과 함께 또 공교롭게 재건도 엮였고 그 다음에 양자암호 섹터도 같이 엮이면서 최근 들어는 급등이 왔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양자 섹터는 인공지능과 엮여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육지 통신과 재건으로 또 묶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복합적인 아이예요.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와이팜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했던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와이팜이 납품을 한다 이 이슈였다가 최근 조정을 받은 거는 저가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오버행 이슈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오버행 이슈가 없는 쪽을 보면 통신에서는 우리가 목표가를 기다리는 RFHIC라든가 솔리드라든가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 AI죠. 의료 AI는 오늘도 또 기사는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AI 엮이면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의료 AI 플랫폼을 지금 진수하는데 9조 개의 DNA를 분석해서 정확성을 높였다. 이게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이 부각될 것이다. 그런 걸로 했는데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의료 플랫폼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코어 라인이라든가 딥노이드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의료 AI 쪽으로 급부상했던 게 온코크로스와 3빌리온 이쪽이었잖아요. 우리 이제 3빌리온은 전고점 돌파를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자고 하는 거고 온코크로스도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다가 오후장 들면서 매수세가 들면서 양봉으로 플러스 장중에 플러스까지 나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의료 AI 섹터들의 대장이 추세를 돌려놨으면 MWC 2025 행사에서도 오늘 이슈가 묻혔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의료 AI 플랫폼이 여기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서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MWC에서는 피지컬 AI거든요. 피지컬 AI는 뭐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대비 이제 40% 조정까지 왔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40% 조정 오면은 우리 30에서 40% 조정 오면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 택도 없이 조정이 짧게 왔는데, 그러면 피지컬 AI로 생각하면 하이젠 RNM이라든가 이 피지컬 AI가 뭐냐면 실체적인 AI라고 해서 노약자분들한테 보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그 다음에 작업자들한테 작업 능률을 계열시키는 웨어러블 로봇,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과 휴머노 로봇, 이걸 보는데, 이거의 대장은 하이젠 RNM과 PNS 미케닉, 로보티즈, 이게 대장주고 웨어러블 관련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오는 게 CMS와 SP 시스템과 T 로보틱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MWC 행사가 있는 3월 5일까지는 인공지능이 죽을 수 없을 때는 인공지능 대안으로 해서 육지 통신과 피지컬 AI, 이런 쪽들, 의료 AI 쪽들이 부각될 수 있다. 그리고 내일에서 인공지능 섹터들이 반등이 나온다면 AI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 역시 강한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내일 상황에서 인공지능 섹터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육지 통신과 의료 AI, 휴머노id 로봇, 이 부분을 집중하자는 말씀드리는 것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씩 보면, 먼저 보면 PNS 미케닉 같은 경우를 보면 웨어러블 노약자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급부상했어요. 웨어러블 때문에 급부상했다가 이제 차트를 보면 PNS 미케닉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왔죠. 그러면 PNS 미케닉 같은 경우도 자, 15,500원 전후 이하면 이것도 바닥권이고, 결국에 PNS 미케닉스도 15,300원에서 22,200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하이젠 RNM 볼까요?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대비 40% 왔어요. 고점 대비 40%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31,000원 부근에서는 발행이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하이젠 RNM이 대장주. 그러면 여기서 하이젠 RNM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있고, PNS 미케닉. 그럼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로봇 섹터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 AI에서 보면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오는 가 우리 봤던 이유도 이 엔비디아 관련 의료 쪽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담자고 했던 거예요. 의료 AI 섹터도. 그 다음에 딥노이드라든가 이것도 역시 낙폭과대에서 오늘 반등이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쪽은 결국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지만 2025년도에서는 우리가 이 섹터의 대장주들은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통신 섹터를 보면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양자도 있고 통신도 있고 재건도 있다고 해서 지금 보면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양호한 그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와이팜 역시도 보면 전환사채 주식 전환 때문에 5,200원까지 갖다 대밀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통신 이슈가 불면 전환사채 소화시키면 다시 한번 5,250원 돌파를 시도할 거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RFICC죠. 우리가 RFICC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2,000원까지 엉덩이 무겁게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통신 섹터들 역시도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점. 그러면 3월 5일까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인공지능 섹터, 의료 AI라든가 통신이라든가 피지컬 AI, 요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